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광교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1번부터 차곡차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값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가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 되겠다. 그럼 이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잖아요. a하고 2a하고 3a를 다 더하겠다. 6a가 될 텐데 이 확률의 총합이 1. 그래서 a 값이 가볍게 6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x가 0보다 클 확률이다. 자, 변수 자체가 0보다 클 때는 0하고 1이니까 2a하고 3a를 더하게 한 확률, 즉 5a가 되겠다. 즉 6분의 5가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 보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는 학습 좀 잘 할 수 있겠죠. 자, 가볍게 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라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항분포 B, N, P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서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평균을 구하면 NP 이렇게 된다는 거고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NPQ가 된다.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3분의 2 주어진 상태에서 분산을 좀 물어본 거니까 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면 순서를 좀 바꿨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처리 되겠습니까? 자, 3하고 이렇게 좀 약분이 좀 하나 되나요? 3 이렇게 처리, 2가 처리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4 이렇게 해서 분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이 이렇게 뭐 괜히 좀 처리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변수 변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자, 변수 변환식도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바리언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9배의 바리언스 x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9 곱하기 아까서 구한 3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 얼마? 12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이 있어야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항분포라는 것이 사실 알려진 상태에 있어서는 자, 뭐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항분포는 뭐 알려져 있으면 쉬운 거예요. 평균 분산 구해가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변수 변환 나온 거 기억하기. 자, 요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분산 다 가르쳐줬는데 야, 변수 변환한 이런 형태의 값들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게 학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10a 더하기 b 한 결과가 얼마다? 7이다. 관계식 얻었고요. 그 다음 분산 부분에서는 b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건가요? 숫자를 좀 살짝 좀 바꿔놨습니다. 그럼 b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분산이 또 8이라고 나왔으니까 8b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32다. 그럼 b제곱은 4, 8, 32가 되겠고 양수 ab다. 그럼 b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이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이 2분의 1 해서 계산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2 대입해서 5 처리됐고 됐습니까?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하고 2를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분의 5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변수 변환하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기. 됐습니까? 이 부분이 처리되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함께합니다. 확률 변수 x, y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주어진 식의 확률들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좀 대략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60이 평균인데 자, 이렇게 60 마이너스 a 60 플러스 a 해서 이제 여기 확률을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저 이쪽은 평균이 30이었는데 변수 y에서는 이제 10부터 어디까지 50까지 이런 확률을 이렇게 구했을 때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준화식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잘 살펴보게 되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이 이건 AA 이게 지금 똑같고 떨어진 간격이 20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럼 굳이 양쪽 하지 말고 뭐 한쪽만 이렇게 좀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표준화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 좌측은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50, 60 플러스 A에서 60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5분의 A 이런 모양 형태의 Z값이 얻어지겠고, 자, 우측은요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되겠고 50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면 결과가 이렇게 같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A인데 2분이 10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짜리가 아니라 정규분포 이런 이제 두 개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변수 X, 변수 Y 이렇게 쓰는 부분들 짝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잘 표시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른 그래프일 때는 표준화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죠. 표준화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준화해서 의미를 제대로 좀 적용해 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는 이야기. 이건 도대체 뭘까요? 평균은 현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작은 값인데 그래서 8보다 작을 확률, 그 다음에 1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분포가 이제 대칭 구조이라는 사실을 물어본 거죠. 자, 정 가운데가 왜냐면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정 가운데 파트 부분이 m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m 값이 10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변수 변환식 형태가 등장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25분의 1 바리언스 x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4라는 얘기는 분산이 100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준 편차 얼마? 10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문제에서 두 개의 값을 합해달라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20 이렇게 체킹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규분포만 그려보니까 평균이 10이라는 거 좀 쉽게 얻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쫄지 말고 좀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됐을 때 2번 일어날 확률, 4번 일어날 확률, 물론 이제 거기에 5하고 2 곱하기인데 그 확률이 같아진다. 사실은 독립시행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거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으로 이루어진 분포.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가죠? 이항분포다. 라는 이런 학습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그 하나의 항목들이 되게 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8번 시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였고 일어날 확률이 P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5 곱하기 8번 시행 중에서 2번 일어나십시오. 자, 됐습니까? 그럼 P가 2번 일어나고 Q가 6번 일어나겠다. 좌변식이 되겠고요. 2 곱하기 8번 시행 중에서 4번, P가 4번, Q가 4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차이는 그건 뭐 약분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5 곱하기 8, 7이니까 4, 7 이 정도 쓰면 되겠고 자, P 사라지고 Q가 또 2번 정도 남고요. 2 곱하기 여기 좀 복잡한데요. 8, 7, 6, 5에 4, 3, 2, 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2, 8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호 이게 그러면 35에 70이 되나요? 70에 자, P는 약분해서 2 남고 Q는 사라지고 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40에 이거 또 약분해서 사라지는 겁니까? 오호 야, 70에서 그럼 이게 Q제곱은 있고 P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요. 그럼 PQ가 같아지는 거니까 PQ가 같아지는 값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숫자가 좀 커서 쫄았는데 자, 5번 일어날 확률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가 5번 일어날 확률이다. 8번 중에 5번 일어나겠고 그럼 2분의 1에 뭐 이걸 또 모르면 5번 또 2분의 1에 또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뭐 똑같은 식인데 자, 이 부분 계산 들어갑니다. 8 컨비네이션 3 해주겠고 2분의 1에 결국 8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자, 8, 7, 6 쓰면 되겠고 3, 2, 1 쓰면 되겠고 2분의 1에 8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6 지워지고요. 8이 또 이렇게 약분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2의 8제곱에서 3제곱 지워지니까 5제곱 되고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32분의 7 이렇게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2분의 7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느 단원인지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항분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였어. 이항분포에 있는 항목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이렇게 좀 조사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 곱하기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P 5제곱, 6제곱 쫄지 마십시오. 약분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남아서 우리가 다 연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좀 여차하게 되면 P-1-P의 제곱 이런 형태로 또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면 조금 더 새롭게 변형된 문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7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95% 신뢰도로 추정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모표준편차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조사한 표본평균의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조금 이렇게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조금 작은 값보다는 크고 자, 이 범위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신뢰 구간 구해가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m-x 바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이쪽은 또 뭐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을 좀 달리 표시하게 되면 자, 절대값에서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아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모평균과 모표준편차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 값. 이거 이제 최고로 큰 값이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5분의 1 모표준편차니까 시그마 이렇게 된 이 값 이하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짝거나 같은 이런 표현이 되라. 시그마 또 약분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 n분의 z가 이제 근데 지금 이제 95%니까 이거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게 1.96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 약분해서 5분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항목은 5 곱하기 1.96 루트인데 이것도 또 제곱하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트 n 부분을 좀 구하게 되면요 5, 6, 30 5, 9, 45 그러니까 8 되겠고 5일은 5에 되니까 9.8이 되겠죠? 자, 9.8. 자, 근데 이제 n을 구하려니까 이제 9.8 제곱을 해야 됩니다. 9.8 88이 64에다가 98 72니까 78 되겠고 98 72에다가 99 88 이렇게 쳐야 되나요? 자, 되겠고 여기가 0 돼서 하나 올라가게 되니까 6에 96.04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n이 조금 커야 되죠. 와, 그 0,4이 나온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7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이 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뭐 차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좀 어려워하는데 그 과정이 이건 좀 이양시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돼 있으니까 절대값 한 이런 모양 형태 표현이라는 거고 바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자 밑줄구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식 세워가는 이 절차. 자,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 아닌데 그게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살짝 겪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신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학습만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원형 알약의 지름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자, 평균 표준편차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8.4, 8.6 이하를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짜잔. 자, 평균이 8mm 이렇게 되는데 8.4보다는 크고 8.6보다는 작을 일단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0.2 돼 있으니까 표시해 주겠고 8.4 들어가고 8.6 들어가고 빼기 8 해서 표준화신 z값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고쳤을 때 0에다가 0.4니까 여기가 이제 2쯤 되겠고 0.6이니까 3 돼서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3하고 2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4987에서 0.4772를 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1, 원래 1이 아니라 5, 1, 2, 0.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자, 이런 확률이 되는데 이런 확률로 알약, 일시, 팩참 2만 개를 조사하겠다. 조사하고 계속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바로 이항분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똥똥똥똥 확률은 0.0215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대략 알약이 몇 개 정도 나오느냐? 뭐 이런 거를 질문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NP 이렇게 평균표든 이걸 처리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그러면 2 곱하기 2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답은 그냥 430에서 가볍게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살짝 어렵다는 얘기는 갑자기 2000개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몇 개냐 뭐 이런 부분 됐을 때 좀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지름길이 나왔으니까 아 여기를 구해가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구한다? 확률을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개수를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항분포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과정이 나중에 뒤처리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낯설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학습은 좀 진행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입니다. 어느 광산에서 금광석 1톤에 포함되어 있는 금의 무게를 Xkg을 하게 되면 X는 1kg 사이 정도가 나오는 거군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도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60%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한다. 와, 신선한 표현에 대한 문장이 되네. 와,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을 이제 시험 장소에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낯설 수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신선한 표현이죠. 자, 이랬을 때 0.2kg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마지막 이 문장만 보게 되면 px가 이렇게 0.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기 쉬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x kg 들어있을 때 그 x kg을 그대로 다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0%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0.6x 들어있는 양의 60%를 추출했는데 그 부분이 0.2보다 작을 확률. 자, 이런 형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하게 되면 약분을 하는 인간이니까 x가 이제 3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게 되게 되면 1까지 이렇게 그려가는 거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서 3분의 1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런 확률이라면 이건 1 빼기 자 이쪽에 이제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3분의 2가 되겠고 높이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어진 식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3분의 2에 3분의 4가 됩니까? 3분의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 약분 이렇게 처리되면 1 빼기 9분의 4 처리되니까 확률은 9분의 5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9분의 5예요. 9분의 5. 이 뒤쪽에 있군요. 됐습니까? 자, 신선한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신선한 표현. 와우. 금광석에 표현되는 확률이 이렇게 써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표현. 우리가 있는 금이 X 들어있다면 실제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60%. 그러니까 0.6X. 그 부분이 0.2kg보다 작을 확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부분에서 신선한 표현이라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라고 체킹해 드렸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살짝 변형된 것에 어떻게 좀 잘 대처하느냐,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9번 해설 마칩니다. 10번 출발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제곱의 평균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제2x의 표준 편차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시그마 EX 이런 형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 시그마 X 자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가는 거겠고요. 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일단 이제 분산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분산을 좀 열심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다. 이런 항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3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되겠고, 최고차가 음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a 값이 1에서 최대값이 같겠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산이 얼마다? 분산의 최대값이 4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는 4 되죠. 자, 이렇게 구해가는 거. 자, 식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표현을 좀 살짝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계산하라 이런 형태가 된 게 아니라, 자, 요게 이제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이 되어 있어서 이때 뭐 최대값을 구해가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분산을 구해가는 절차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살짝 이렇게 표준 편차로 바꿔놓은 거는 뭐 큰 걸림돌 아니죠. 자, 그러면 자신 있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600명이 응시한 어느 대학 학과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69,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30명이 1차로 합격했고, 와, 그렇습니까? 자,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평균이 얼마? 평균이 69점 이렇게 됐고, 표준 편차는 이따 써야 되니까 이렇게 네모난 기르고, 자, 1차로 합격한 그 점수는 얼마일까요? x1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 그 점수가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인원수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몇 명 중에? 600명 중에서, 자, 30명이 합격이니까 3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확률이었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x1 마이너스 69 이렇게 한 이제 z값이 이제 표준값으로 딱 돼야 되는데, 자, 이제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와, 이 확률 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줘야겠습니까? 6으로 가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분의 6, 5, 30 이렇게 됩니까? 와, 그렇군요. 그럼 이쪽 확률이 0.4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0.05 되니까. 그러면은 0.45에 해당하는 거, 자, 열심히 좀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1.64가 됩니까? 1.64 됐죠. 와우.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10분의 x1 69는 이꼴 1.64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됐고요. 15명이 2차로 추가 합격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럼 추가 합격한다는 얘기는, 자, 69 이렇게 됐을 때 x1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은 점수 x2라고 할까요? 자, 이런 점수를 받아도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보다도, 자, 600명 중에서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15명이 추가되니까 45명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또 이걸 또 확률을 또 좀 구해야 되니까 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분의 45를 6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7, 42에다가 6, 5, 30 이렇게 됩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7.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아하,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좀 확률을 내면 0.075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0.425 이렇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표준화식 x2-69 한 이 결과가 425에 해당하 0.42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자, 1.44 이렇게 제공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1.4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라는 것이 x1이라는 것은 69 더하기 16.4가 되겠고, x2라는 것은 69 더하기 14.4가 되는데, 이 점수에 무엇을 구하라? 차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69는 똑같이 지워질 거니까 차이를 구하면 x1-x2를 했을 때 결과가 2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점 차이.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한 문제만 나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뭐 두 개가 나왔으면 좀 비교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봅시다. 자, 다시 한번요. 평균 주어져 있을 때 몇 점을 받아야 과연 600명 중에 30등 안에 들까? 이거는 이게 이제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확률. 자,
그럴 때 이제 이쪽 나올 확률에 이제 0.05가 되는 거니까 0.45 부분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자, 표준화시켰을 때 Z값 1.64 해결해서 점수를 찾아가는 과정. 됐습니까? 15명이 추가로 2차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뭐 30명 중에서 또 다시 45명이 또 추가돼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확률 처리해서 Z값에 해당하는 식 되죠. 이 두 가지 식, 그러니까 식을 뭐 두 번 구하라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짜리를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내용인데, 자, 그 부분을 이제 두 개를 좀 결합시켜서 뭐 두 번 구하라고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음 실내 구간을 설명한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게 있는 표현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추출했으니까 이 부분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x파 이런 형태가 되죠. x바의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n분의 분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형태의 식인데 이 형태의 식을 좀 그럴싸하게 쓴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m으로 처리되게 된 거니까 됐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쪽 뒤에 분산 부분은 이제 n분의 시그마제곱. 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세 개 항목 형태, 이 부분은 m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n분의 시그마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처리된 부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런 이름이 되겠죠. 자, 이 표본평균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한 모평균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을 AP라고 하게 되면 표본의 크기를 고정하고 신뢰도를 높게 하게 되면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된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구해가는 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구한 x바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가는 거겠고, 좌측에 있는 값, 우측에 있는 값, 이런 값을 뭐 a, b, 지금 c, d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뭐라고 됐냐면 표본의 크기를 고정하고 신뢰도를 높게 한 신뢰 구간, 하나는 알파가 되는데 알파보다 높게 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신뢰 구간을, 신뢰도를 높게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물어보면 이게 차를 물어봤으니까 사실 차를 구하게 되게 되면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신뢰 구간 길이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해 준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신뢰를 하게 되면은, 자, 신뢰도를 높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z 값이 커져가게 되면 이 전체의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커져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게 한, 알파보다 신뢰도를 높게 한 d-c, 이 신뢰 구간은 요거보다 길이가 어떻게 되겠다? 당연히 크다가 되겠죠. 크다. 됐습니까? 자, 한편 신뢰도를 고정하고 표본 크기를, 자, 이번에는 신뢰도 여기 값을 이제 고정시켰고 여기 크기 자체를 지금 몇 배로 했다? 2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식 들어갈 때 한 번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줬고, 한 번은 2배 z, 여기에 이제 2배 했으니까 2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오른쪽의 식은 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이 루트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기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2n을 한 2f 돼 있을 때 이 f-2 길이는 이 앞에 길이에 어떻게 되겠다?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기 했으니까, 자, 루트 2분의 1배. 그러니까 쭉 다 맞아떨어지는 형태는 이제 1번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신뢰 구간 길이, 신뢰 뭐 구간 이런 부분들 뭐 아주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형태의 식,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x바 마이너스 m 요 식에서 요 z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나온 그런 형태의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차를 구해서 이제 2배 한 이 식이니까, 자, 그리 어렵지 않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안 되면 공식 형태처럼 나와 있는 신뢰 구간을 좀 딱 써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괜히 문장 길다고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광교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동전 한 개를 열심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잃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100번을 던지겠습니다. 이때 14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뭐 평범한 문제인데 좀 살짝 좀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앞면 열심히 나오는데 앞면 나온 횟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이 횟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면 3점을 얻습니다. 나오지 않으면요, 이건 100-x분이 되겠죠. 자, 이때는 1점을 잃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총점이 되겠죠. 얻은 점수 총점. 자, 총점은 그러면 4x-1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주면 140 이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4x가 그러면 240보다 큰 거니까 x 값이 이제 자 60. 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주면 100번 던졌는데 어떻게 하면 60번 이상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동전을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100번이 되겠고 앞면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평균은 50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이곳에 2분의 1 더 곱하게 되니까 즉 25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규분포 모양을 그리면 대충 50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지면은 60번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표준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표준화. 표준 편차가 5 되어 있고요. 그럼 60-50 이렇게 처리되니까 z값이 2가 되겠습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갔을 때 2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에 가서 2일 때 0 열심히 좀 찾아봅니다. 0.477이. 그러면 이제 0.5에서 빼는 거니까 빼니까 그럼 228 이렇게 됩니까? 228 0.028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뒤에서 풀어야 될 것들은 좀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맨 앞쪽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앞면 나온 횟수를 x라고 해주면, 근데 이제 총점이 140이 된다는 얘기, 이제 총점 관리 들어가는데 총점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해주면 140보다 이상일까 해서 60보다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변형이 하나도 안 된 그냥 평범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앞쪽 부분에 이제 살짝 변형된 표현들 정확하게 좀 학습을 잘 하시면 아마 이런 문제도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는 하고 이제 정규분포 따른다 가르쳐줬습니다. 이 전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을 구했더니 0.99보다 커지더라. 자,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데 1400 이렇게 돼 있는데 확률이 0.9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값이겠고, 이거 이제 1350 더하기 루트 n분의 128. 그러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한 것 뿐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0.95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반 뚝 잘라서 0.5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0.45가 돼야 되죠. 0.45. 그래야 0.95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z값이 이런 이 숫자가 이제 이거보다 이제 더 자꾸 왼쪽으로 가서 확률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0.45 되는 수치를 찾아보면은 1.6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z값이 마이너스 1.64보다 작아더라. z값 열심히 구해주는 게 마이너스 1.64보다도 더 작은 값이 되어야 확률이 점점 이게 이제 값이 위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더 커져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화되는 이 식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이미 추출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겠고, 자, 이제 이 지금 x바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낯선 1350 이렇게 숫자 들어가고 싶은데 더하기 루트 n분의 128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 뭐 평균은 1400이니까 1400 이렇게 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들어갈 계산식에 이렇게 좀 불편한 식이 좀 들어간다,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오른쪽에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루트 n분의 128이 되겠고, 이쪽이 마이너스 50 이런 형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6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같다 해서 뭐 풀이 한번 진행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분이 164가 되겠고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64에다가 128을 더하게 되겠고 128. 이것도 마이너스 50은 이항시키면 50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뭐 대단한 항목이 없습니다. 뭐 부등호를 뭐 계속 써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계속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80, 292가 되나요? 그럼 또 루트 n을 또 곱하게 되면 50n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n이라는 것은 열심히 50분의 292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이렇군요. 292를 그냥 5로 열심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뒤에 동그라미는 뭐 소수점 하나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5, 25에다가 그러면 42 되니까 58, 40에다가 2, 5, 4, 20 이렇게군요. 대충 5.84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n이라는 것은 이 숫자보다 좀 커지면 되는데 끝이 아닙니다. 루트 n입니다. 루트 n. 그럼 5.84에 또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n을 구하려면 5.84. 이거 산수 대박입니다. 44 16에 48 33에 54 23에 48 32에 88이 67에 58 46에 54 20에 58 42에다가 29 이렇게 쳐야 됩니까? 6 5 0 1 이게 또 얼마가 되나요? 4가 됩니까? 그럼 3 이렇게 34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n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n이 이거보다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거보다 좀 큰 숫자인 35를 답하면 되겠죠. 뒤쪽에 이 산수가 완전 대박입니다. 자, 소수점, 소수제자까지 제곱, 이런 산수를 좀 또 시험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기 쓰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 연습해야 되지. 자, 보겠습니다. 문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평균하고 표준편차 제공되어 있고 뭐 추출한다라고 해주니까 뭐 표본 이야기인 거거나 판단하면 되는데, 자,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간단한 숫자 형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숫자로 돼 있다고 해서 대신 쫄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확률이 0.95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 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또 쓰는 것도 뭐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연산만 침착하게 잘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연산 과정. 이 부분이 지금 통계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확하게 어쨌든 계산해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으로 확률 변수를 하겠다. 옆에 또 써져 있군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좌표 평면선상에 이런 것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볍게 쓰게 되면 ax 플러스 b 이런 거를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나중에 또 확률도 구해야 되고 이러는 거니까 뭐 사실 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0, 1, 2, 3, 4, 5 이렇게. 자, 직선 위에 있다는데 대입하면 0, 원래 대입하면 b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되겠고 2a 플러스 b, 3a 플러스 b, 이거 다 써야 되는 거군요. 4a 플러스 b,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합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다 합한 결과가 1이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a 값들을 보게 되게 되면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a가 되겠고 b는 6개니까 6b 처리한 결과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5a 플러스 6b 처리한 결과 1이 되겠고, 근데 이거 관계식 하나 가지고 못 풀죠? 그러니까 이제 5일 때의 확률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5일 때니까 5a 플러스 b 이렇게 한 결과가 7분의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식에 3배 해주면 a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빼기를 해주면 되니까 3b가 되겠고 7분의 6이니까 7분의 1 처리되니까 b 값은 21분의 1.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5a 플러스 21분의 1은 이꼴 7분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5a는 자, 21 3 곱하니까 21에 6에서 1 빼니까 5 처리가 되겠고, 그럼 a 값도 약분되니까 21분의 1. a 값, b 값 다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 나왔습니다. 자, 됐죠? a, b 값 구해서 이제 확률 분포표가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건 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평균을 또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또 expectation x를 또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구해줘. 자, 그렇다면 좀 우리는 이제 이걸 또 열심히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거니까 곱하기 하는 결과가 또 재밌습니다. 여기 뭐 0 곱하기는 필요가 없고 여기 곱하기 해주면은 이 a 앞은 계수가 제곱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 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의 a 처리 되겠고 b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의 b 이렇게 처리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A하고 B 계산 결과는 자, 똑같이 21이니까 21분의 1을 공통 처리한다고 됐을 때 이걸 좀 산수해야 되는데 자, 뒤에 거는 이제 15 끝났는데 이거를 그냥 6분의 할까요? 6분의 자, 상황이 뭐 5개밖에 없는데 5, 6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6 이렇게 씌워지면 55에다가 그러면 21분의 70이 되겠습니다. 3, 7, 21, 10 이렇게 돼서 이제 평균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3x 플러스 10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3 기대값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10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배 해주는 거니까 10에다가 정답은 이제 20이 되는군요. 와, 여기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하려면 중간에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그냥 쫙쫙쫙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중반전부터 이거 이 계산력이 아주 성적하고 연관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판단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즉 확률 변수하고 질량 함수 사이의 관계식 부분. 자, 그래서 자, 이런 확률 분포표를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평상시 하던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돼. 관계식이 하나 부족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5일대의 확률이 좀 제공돼 있으니까 제공된 식 이용해서 자, 이제 열심히 이제 A 값하고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표를 다 이렇게 좀 쓸 시간보다는 지금 실전 문제 형태 풀이하는 것처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설이니까 뭐 A값, B값을 대입해서 식은 뭐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평균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중간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걸 좀 이용해서 좀 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통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눈여겨 봐두시면 계산할 때 조금 시간을 몇 초라도 벌 수 있겠다. 뭐 그런 항목이 좀 관여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뭐 새로운 이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 낯선 표현이 있다면 여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 직선에 위에 있다 할 때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 표를 빨리 연상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면 풀이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제인 정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이미 추출한 196개의 표본을 조사했더니 자, 표본 평균 값이 X바가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M에 대한 신뢰도 95%인데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때 뭐 계산 값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한 열심히 X바 이 값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들을 양쪽에 이제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과 자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 좌측값, 우측값 이거의 정 가운데 값이 뭐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가는 M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73하고 X바가 돼야 되는 거죠. 1.73하고 1.87을 열심히 더하기 해서 2를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1.8이 나오는데 이 결과가 바로 X바가 되겠습니다. 이 더하기하고 빼기한 부분이 상쇄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X바는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8 돼 있는데 여기 나온 1.87 이런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우측에 있는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계산한 이 결과가 0.07이다. 이런 결과를 좀 알겠습니다. 1.8에서 이제 좀 뒤에 가서 빼주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와,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 이제 또 열심히 또 산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슬슬 또 갈까요? 자, 95% 신뢰도라고 해줬는데 자, 그 부분 또 여기 좀 써져 있습니다. 1.96 두 배 주면 이제 0.47로 두 배 주면 0.95가 되는 거니까 1.96이라고 나와 있고요. 시그마 돼 있고 그 다음에 0.07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루트에는 이쪽에 곱하기 줄 건데
이게 지금 196이거든요. 루트 196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숫자를 쓰게 되면 196 시그마는 이꼴 7 곱하기 이게 이제 14로 풀리죠. 14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약분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였죠? 아, 시그마를 구하는 거죠. 시그마를 구하게 되면 이제 196분의 7 곱하기 14 처리되는 건데 약분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27이 14가 되겠고요. 그럼 56, 그러니까 7, 8이 56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2분의 1에서 이제 시그마를 좀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거의 끝나간 것 같습니다. x바 분의 시그마를 계산해 달라. x바 아까 구한 거 없이 우리가 얼마였죠? 1.8이었습니까? 1.8 되겠고 이 부분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결과 나왔는데 그럼 이건 또 얼마로 쓸까요? 그냥 그대로 넣죠. 뭐 이렇게 값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다가 얼마를 곱하게 하자? 90을 곱하게 하자. 1.8분의 2분의 1 되는데 이제 90을 곱하게 하자. 그러면 1.8분의 4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약분을 좀 어떻게 좀 잘 할까요? 아, 18분의 일단 4,500을 또 고쳐놓고요. 29, 18 되겠고 9, 5, 9, 4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아, 그럼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가볍게 그냥 계산 안 하고 25 이렇게 답해도 가능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한 거죠? 뭐 중간에 좀 미지수를 넣어서 그냥 관계식 자체를 잘 이해하냐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죠? 자, 맨 처음에 실내 구간 자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식에 이제 이쪽 좌측에 있는 숫자가 1.73, 우측에 있는 숫자가 1.8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균을 가운데 값을 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x바 돼서 1.8 알았고 뭐 간단하죠. 자, 1.8을 알았으니까 그럼 뭐 한쪽에 1.870, 1.73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측에 또 추가로 계산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0.07이다. 그대로 대입해서 처리한 거니까 또 계산 뭐 이런 과정이 되겠죠. 자, 뭐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비슷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숫자들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또 평상시 연습을 안 하면 시험 장소에서 뭐 그때서 계산하려고 하면 좀 뭐 미쳐버리겠죠. 뭐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많이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확률 t부터 t 플러스 1, 구간 1만큼의 되는 그 확률이 되네요. 이랬을 때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요? 자, f3이라는 것은요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그러면 3부터 크거나 같고 4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됐죠? 4는 또 그러면은 뭐 또 거의 똑같은 거 쓰는 거죠. 4하고 여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됐습니까? 좀 5, 6도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뭘까요? 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 구간 길이가 1만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3, 4 이렇게 됐고 4, 5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이 평균 쪽에 가까운 거니까 똑같은 1만큼의 간격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오른쪽의 확률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가 좀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뭐 이게 무조건 뭐 왼쪽에만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정상 부분이 좀 크니까 정상 부분들이 이제 이중에 이만큼 여기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에 대해서 조금 걸쳐 있는 부분들이 좌측 확률보다는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상 부분이 이제 이게 m이 될 수 있는데 이 m이 이 4보다는 좀 어느 쪽에 있다. 크겠다. m이 이제 4보다는 좀 큰 쪽에 있겠다. 이런 정보가 좀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식이 좀 이렇게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보니까 또 5, 6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이건 또 굳이 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반대가 될까요? 반대가. 5, 6하고 6을 대입하면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 6 쪽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니까 오히려 또 이번에는 또 평균이 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쳐 있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m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보다 어떻게 되겠다.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식이 제법 재밌는 식인데 그래요? 평균 부분을 대략적으로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보를 아주 좀 특이하게 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평균의 위치. 이게 정규분포가 이제 평균 쪽에서 똑같은 간격이라면 확률이 좀 높게 나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그럴싸하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F3부터 F4, F5, 또 F6을 이렇게 다 더하기 한 이 결과가 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범위를 따져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3, 4, 4, 5, 5, 6, 6,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부터 7 사이에 뭐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변수로 따지면 3부터 7까지의 확률이 어떻게 지면 이제 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확률이 좀 가장 커질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죠? 3부터 7 이 구간 사이에 3하고 7 구간 사이 이게 완전히 대칭 구조 형태로 이렇게 돼서 이 확률을 구해갈 때 이때가 좀 가장 넓이가 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평균이 이 3, 7의 정 가운데 있는 5가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처리를 좀 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제가 좀 오버했나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막바지에 여기 와서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야, 어디 실수했냐고요? 문제를 제가 좀 대충 봐가지고 5까지 확률인데 이게 6을 지금 문제 없는 거 보면 좀 추가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3부터 6까지 확률이 되겠습니다. 3부터 6까지 확률. 야, 3부터 6까지 확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4.5가 돼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럴 수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준화 들어가겠습니다. 표준화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분의 600이 4.5 이런 형태를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1.5에 해당하는 433이 해야 되겠고, 지금 이런 거 좀 2배 해줘야 됩니다. 2배. 야, 그럼 이게 또 2배 해야 되네. 433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0.433이 2배 해서 8664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가장 클 때.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을 때 이건 뭐 간단합니다. 정 가운데부터 3부터 6까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평균이 이제 6까지 될 수 있는 항목이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그마 할 때 표준 편차가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6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나왔을 때 3일 때 그러니까 4987 4987까지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9에다가 그럼 5가 되겠고 또 6 되겠고 1 3 이렇게 되나요? 1.3651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1.3651 3번에 있었군요. 됐습니까? 자, 재미있는 형태의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항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F3, F4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균에서 나중에까지 뭐 끝까지 관해야 되는군요. 자, 처음 취지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 평균을 좀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중간에 또 평균을 막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결론을 좀 내가는 부분 5, 6에서도 또 비슷한 결론을 내는 거죠. 자, 5, 6 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 그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범위를 구해가는 내용 됐습니까? 두 개 결합시켜서 범위 구해가고 제가 좀 중간에 나중 산수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6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3부터 6까지 이런 구간 됐습니까? 이게 지금 평균이 6까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쓸데없이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해서 최대가 될 때는 평균이 정 가운데에 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이제 평균이 한쪽 사이드로 이제 몰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가 구해가다니 그런 모양. 그래프 모양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낸 거니까 참 특이한 형태로 변형한 아름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다시 듣기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게 N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을 추정하는 결과 신뢰도 80%로 추정한 신뢰 구간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 길이가 나왔네요. 자, 알파로 추정한 길이가 2분의 3일 때
이 알파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면은 x 바에다가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엔 또 뭐 요거 좀 빼기 형태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건데,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는 거니까 결과는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80%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80%가 이렇게 되게 되면 대칭 구조가 되면 여기가 이제 0.4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0.4에 해당하는 거니까 1.28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L이라고 나온 것은 2 곱하기 1.2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풀어야 됩니까? 실내 구간 길이가 2분의 3L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2분의 3L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 식에다가 1.28 이 식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달라지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어차피 실내 구간 길이니까 2배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 계산해야 될 것은 1.28 곱하기 2분의 3 이 부분을 잘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곱하기를 먼저 할까요? 1.28을 열심히 3을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 6, 18에다가 3, 8, 24죠. 오우, 24에다가 6, 8에다가 그러면 3.84가 되겠고, 요거를 또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1, 9 얼마가 됐습니까? 2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1.9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의 1.9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 1.92가 실내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2 찾아가야 되면 0.47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z값이 0.47에 해당하는 거고 그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1.92가 확률이 0.47이에요. 1.92에 0.47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구간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자, 94%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 알파를 구해달라. 알파 퍼센트에 때 알파는 그러면 얼마다? 94 이렇게 써가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올 게 나온 거군요. 자, 우리가 이제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해서 뭐 각종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잘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식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요 z 값이 실내 도하고 관련인데, 자, 80%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2.3L 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 즉 1.92에 해당하는 걸 좀 찾아야 되겠고, 1.92에 9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았더니 0.47이 되겠고, 그거의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94 됐습니까? 그래서 94%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그런 확률. 자, 큰 흐름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복습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자, 어떤 시험에서 a가 0과 1 사이의 확률을 다 구하겠다. 좀 그럼 확률부터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2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겠고, 뭐 2에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됐습니다. 됐죠? 우리는 이제 확률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자, 2분의 1에 2 곱하기 2에 이렇게 처리되는 확률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2분의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되겠죠? 자, 함수식 뭐 어려운 함수식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이제 0부터 1까지 확률이라는 것은 이 식에서 이렇게 1 해서 이 확률을 열심히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가요? 자, 뭐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1 빼기해서 이쪽 확률을 구해가면 되죠?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자, 높이는 주어진 식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됐습니까? 위 값을 계산하게 되면 좀 a 값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겠죠? a 값 자체로 보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네요. 여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에이, 알겠습니다. 그냥 높이 자체는 뭐 중간에서 2분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산해서 확률은 4분의 3 나오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구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시행을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야, 이게 이제 n에다가 이게 4분의 3 이런 시행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로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시행횟수가 y라고 하면 y의 자, 표준 편차가 C보다. 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항목 이런 거 아니고요. 시그마 y다라는 이런 것을 구하게 되면 표준 편차니까 루트 C고요. NPQ니까 N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15다. 뭐 이런 거 풀어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N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4분의 1을 처리해주면 15제곱인데 15 곱하기 15 이렇게 약분이 하나 보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N이라는 것은 4제곱에다가 5 곱하기 15를 한 결과가 되겠는데 와 어마어마한 숫자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4를 교묘하게 5, 4, 20에다가 4를 또 곱하게 해주면 20에 그러니까 6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좋네요. 좀 이렇게. 그렇다면 1200번 시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n값은 1200. 됐습니까? 자, 흐름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뭐 중간에 제가 영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이쁘게 썼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럼 그냥 마이너스 있는 거 좀 정확히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그래서 a 값 자체가 그렇죠. 기울기가 음수인데 됐습니까? 구했고 0과 1 사이 확률 자, 좀 사다리 구하는 것보다는 삼각형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 빼기해서 계산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3 확률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이다. 그때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지는 분포, 이항분포 그곳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이런 식 루트 NPQ 이런 형태의 구해가는 거 연결되겠습니까? 자, 거듭 강조드리지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연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확률 빈도 함수에서 뭐 미지수 A값 찾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넓이가 확률이라는 개념이니까 넓이가 확률이라는 개념이니까 이 개념이 딱 돼 있으면 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해서부터 A값 찾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확률 구하고 이런 거는 또 무난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광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령 세 번째 건데 뭐가 나왔을까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2, 4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천한다.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크기가 4인 표본을 그걸 표본평균 x 바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표본 평균이 2가 나왔습니다. 변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숫자 4개 나와서 더하기 해서 4로 나누는 게 이게 이제 x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가 2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방법이 전부 2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을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2가 나올 확률을 a라고 친다고 치면 전부 2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px 바가 2가 나올 확률은 a 4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a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16분의 1이었으니까 a 값은 2분의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분의 4개를 더하기 해서 4로 나눈 이 평균이 2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약분하면 4개를 더하기 한 결과가 10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10을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는 2, 4, 6으로 구성되는데 10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2에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3번에 4 한 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구한 확률이 A라고 해서 좀 알았으니까 X가 그러면 4가 나올 확률을 이번에 또 다른 문자 B라고 칠하게 되면 A 3번에 B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순서가 4가 맨 뒤에 있을 때 세 번째 가지수가 이제 4가지가 되겠죠. 요것이 바로 문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바가 2분의 5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 곱하기 아까 제가 확률이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습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b를 곱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하면 2b가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8분의 1이니까 2b가 아니라 2분의 b가죠. 이게 또 계산 미스하면 안 되는데 2분의 b가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b 값은 3분의 1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그러면 이제 표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모집단 확률 변수 x라고 했고 표본에 나올 수 있는 변수는 2, 4, 6이 돼 있는데 확률이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3분의 1이었고 이거 전부 다 6분의 1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6분의 1 이렇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표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좀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을 열심히 구합시다. 그러면 6분의 이게 이제 6분의 3이죠? 3 이렇게 됐으니까 6에다가 이게 6분의 2죠? 8에다가 그럼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6분의 20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3 expectation x 파 플러스 2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3 expectation x 파 더하기 2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m하고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0을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되니까 10 더하기 2 해서 최종 정답은 12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것도 좀 계산 과정이 길군요. 12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를 질문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계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단 자체가 사실 모집단이 이 사이 이렇게 3개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표본이 4인 포기가 크게 4인 표본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2개 이렇게 되면 이제 표 만들어서 해도 처리되는데 4를 하기 때문에 자, 그 확률이 1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 각각 이렇게 꺼냈을 때 자, 이게 지금 또 표본 평균이 2 된다는 이 사실 자체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모집단에서 2 꺼낼 확률을 A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4를 4번 꺼내는 거기 되기 때문에 대제곱이 16분의 1 돼서 A값을 구해간다. 그 다음 뭐 2.5 찾은 것도 좀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모양이니까 자,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A 3번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확률 여기 자리 이렇게 순서에서 4가지 뭐 이것도 컨비네이션 써도 되는데 그냥 4가지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구해서 모집단의 표를 완성해가는 이거 지금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었습니다. 계산 중간 때문에 좀 했고 이게 표 만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하고 표본하고의 관계 사이를 물어보는 가장 까탈스러운 문제를 20번으로 선택한 그런 광교고 문제였습니다. 해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20번 끝으로 광교고 해설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